자, 오늘은 작년에 봤던 수능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수열이 나오게 되면은 일일이 그 함들을 하나하나씩 계산해가지고 어떤 법칙을 찾아내서, 규칙을 찾아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시작하겠죠. 1, 2, 3, 4.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A9, 즉 A9, 9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대문자 M, 소문자 M이라 할 때 대문자 M 플러스 소문자 M의 값은,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서 더하라는 얘기죠. 자, 4차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A7이 40이라는 어떤 힌트를 줬어요. 그러면 A7이 일단은 숫자가 나왔으니까 그 힌트를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나번 조건이 뭐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 n 플러스 2는 자, 바로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a n 플러스 1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a n 플러스 1이 3의 배수인 경우,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3의 배수인 경우에는 그 an 플러스 1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눠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an 플러스 2가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니래요. 아닐 때는 an 플러스 1에다가 an을 더해서 an 플러스 2가 나온다는 그런 이제 어떤 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구도를 먼저 짜야 하는데, 어떻게 구도를 짜야 하는지는 그 단서에 나와 있죠. 단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A9이죠. A9. A9예요. 그럼 A9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단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중요한 거는 너무 이제 그 멀리 보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A9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들을 이제 적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적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이제 노가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비중이 높긴 하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적어주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이제 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면서 이제 실수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문제인데도 틀릴 수가 있는 그런 문제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일단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갖고 이 기준에 맞춰서. 자, A9 두 가지씩을 세울 수 있죠. 3의 배수인 경우 A8에다가 3분의 1을 곱하고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A8, A7 도해서 A9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8을 모르잖아요. A7은 알죠? A8을 몰라요. A7은 여기 40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40이라고 나왔는데 A8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A8이 뭘까? 또 식을 하나 더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역추적해서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이 저번에도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수학은 물어보는 게 뭔지 물어보는 게 얘잖아요.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해서 식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역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사건을 추리해 가면서 지금에 놓여져 있는 그런 단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풀어나가다 보면은 어떤 사건의 원점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문제의 또 유형이 뭐냐면은, 그러면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하면은 A1까지 다 해야 되겠네요. 근데 A9부터 A1까지 하면은 9번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그쵸?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A3까지 하는 거예요, 3까지. 왜냐면 A3, A2, A1.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수학 원리를 도출해내고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학자들은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치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의 목적은 어떤 원리나 이론을 내가 탐구해서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어떤 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적용해서 빨리빨리 풀어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3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8을 일단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A7, A6 또 A7에다가 3분의 1 곱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A7이 40이란 걸 아니까 얘 40은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20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20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A8을 통해서 A7, A6 이런 식으로 하나 또 도출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뭐예요? 얘를 모르잖아요. 얘를. 그죠? A7은 알아도 A6은 모른단 말이에요. A8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예요? 답이 또 안 나오는 거죠. 만약에 A6이 뭐 30이다. 그러면 40 더하기 30 하면 70이 나오니까 A8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죠. 근데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A6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7을 가지고 또 이제 식을 세워보는 거죠. A6이 나오고 A5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A6이 만약에 3의 배수라면 3분의 1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A6도 모르고 A5도 모르죠. 그렇죠? 그럼 점점 이제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지수가 점점 많아지면은 그거는 더 이상 이제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수학은 어떤 힌트가 정해지고 그 힌트를 통해서 미지수가 하나씩 없어지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 미지수가 점점 많아지는 쪽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건 문제를 일단은 잘못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A5도 몰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단서는 뭐예요? 일단 이 A7은 알잖아요. A7은 40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40이라는 거. 그러면 일단은 숫자가 하나 나왔으니까 A6도 모르고 A5도 모르니까 또 A5를 통해서 A6를 통해서 또 A5, A4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얘도 몰라. 그러면 모르는 것들이 계속 있으면은 더 이상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단서가 뭐예요? A6가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 이거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H40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9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하나하나씩 세워서 역추적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이제 해설지에는 바로 A6 3의 배수이냐 3의 배수가 아니냐 이걸로부터 계속 시작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역추적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6가 3의 배수인지 3의 배수가 아닌지 이걸 따지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A6가 3의 배수일 때 그럼 이식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3의 배수니까.
자, 그러면 1번을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A7은 40이니까 3분의 1 A6니까 A6는 12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120.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6 값이 구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A8은 어떻게 됩니까? A7 40, A6 120, 16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9는 자 160은 3의 배수가 아니죠?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요 식으로 또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A9는 160 더하기 40, 200이 됩니다. 200. 자, 그래서 A9이 일단 200이 나왔어요. 자, 200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닐 때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쵸? 얘가 3의 배수라는 것, 그것만 딱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3의 배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두 가지 경우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또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자, 3k-1, 3k 플러스 2라고 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미지수를 결정할 때 보통 이제 k 상수를 많이 쓰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3k 플러스 1로 하면 안 돼요? 3k 플러스 2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왜 3k-1을 했고 3k-2를 했느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3 곱하기 1이니까 3이 되죠. 일단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잖아요. 그쵸? 네. 4가 되니까 4는 자연수이긴 하지만 자, 이거 3k-1도 볼까요? 이건 k1 집어넣으면은 3 곱하기 1이니까 3 빼기 1이니까 2가 되죠. 이거는 3 빼기 2니까 1이 되고, 그쵸? 그럼 1, 2가 나오잖아요. 즉, 자연수 처음 숫자 1부터 다 나오니까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거죠. 근데 3k 플러스 1하고 3k 플러스 2는 4, 5부터 시작하니까 모든 자연수가 아닌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식을 세울 때 좀 유념하면서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면상 요것들은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6가 3k-1일 때 자, 일단은 이 시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쵸? 이 시기에서부터 A7은 40이니까 40은 3k-1 그리고 A5는 모르니까 A5 그럼 일단 A5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41이 되죠. 그쵸?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3의 배수가 아니죠. 그쵸? 3의 배수가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은, A6가 A5 더하기 A4, 3분의 1 A5, 이렇게 이제 또 식이 나눠지잖아요. 그쵸? 자, A5를 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식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여기서 쓸 수가 있는데, 이 위로는 이제 식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A5가 없잖아요. 그래서 A5라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특히 이 K 값을 구해야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5가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식을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A6가 3K-2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5도 마이너스 3K 플러스 41이라고 나왔으니까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A6는 3K-1이라고 했으니까 A5는 마이너스 3K 플러스 41이 되죠. 그쵸? 그럼 A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4로 정리를 해주면 자, 이제 마이너스 3K가 넘으면 6K가 되죠. 그쵸? 6K 41이 넘으면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41가 되죠. 그쵸? 자, 일단 3으로 묶어주면 2K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보통 이제 여기까지 이제 풀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기도 미지수고 여기도 미지수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특히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때는 여기서 이제 생각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계속 미지수가 나오니까 이거 내가 제대로 푸는 게 맞는지 어떤 틀린지 어떤 선입견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숫자가 나오든 문자가 나오든 특히 이제 이것들은 이제 K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난 거죠. 왜냐면 얘가 또뭐 A고 얘가 B다 이러면은 점점 복잡해지는 식이 되어버리니까 좀 잘못 풀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K로 다 동일하기 때문에 자 A4가 마찬가지로 A4도 2K-14 곱하기 3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문자 형태로 나왔죠. 문자 형태로 나오니까 이거 잘못 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계속 문자가 나오니까. 근데 여기 숫자가 나왔잖아요. 3.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3의 배수구나. 3의 배수니까 뭐예요? 이 식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A4가 3의 배수니까 거기다 3분의 1을 곱해서 A5가 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5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했잖아요. 마이너스 3K 플러스 41. 그렇죠? 그러면 A4는 3 곱하기 2K 마이너스 14니까 거기다가 이제 3분의 1 곱하니까 요건 이제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럼 2K 마이너스 14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이제 2K를 이제 왼쪽으로 보내면은 마이너스 2K 그래서 마이너스 5K가 되고 요 마이너스 14 41이 이쪽으로 넘으니까 마이너스 41이니까 마이너스 5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K는 11이 나옵니다. 11. 자, K이 11이 나오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A6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K 대신에 11을 집어넣으니까 33이 되고 33에서 1 빼니까 32가 되는 거죠. 그러면 A6가 32가 되니까 어쨌든 요거는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식 적용해도 되는데 바로 이걸로 적용하는 거죠. 굳이 A5까지 구할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러면 A6가 32니까 A8은 40 더하기 32. 자, 그러면 72가 된 거죠. 72는 뭐예요? 3의 배수잖아요. 그죠? 3의 배수. 3의 배수니까 A9는 3분의 1 곱하기 72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24가 나오는 거죠. 24. 자, 3K-1 할 때는 24가 나왔어요. 24. 자, 아까 여기 200 나왔죠? 24 나왔어요.
자, 지면사 다시 또 지우고 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노가다죠, 노가다. 그죠?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서 풀다 보면은 실수가 줄어들게 돼요. 근데 이제 막 중구난방으로 풀잖아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정리 안 하고. 그럼 거기서 이제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 자, 그 다음에 A6가 3K-2라고 할 때. 똑같은 과정으로 풀면 돼요. 똑같은 과정으로. 자, 여기다가 이제 A 적용하면은 A7이 40이니까 40은 3K-2 플러스 A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A5는 마이너스 3K 플러스 42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선생님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 이쪽으로 보면 되잖아요. 왜 3만 나왔잖아요. 3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3의 배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굳이 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A5가 3의 배수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이거 적용하면은 A6는 3K-2라고 했으니까 3K-2. 자, 3분의 1 곱하기 A5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4가 되는 거죠. 자, 그럼 K 넘어가니까 4K가 되고 마이너스가 넘어가니까 16이 되는 거죠. 그럼 K는 4가 나오는 거죠. 4. 자, K가 4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4, 3, 12, 10이 되는 거죠. 10. 그렇죠? 10. 그러면 A8는 40 더하기 A6가 10이니까 50이 되죠. 50. 50은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A9은 이식 적용해가지고 50 더하기 40 90이 나와. 90. 자, 값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3의 배수가 아닌 경우하고 3의 배수인 경우니까 결국에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3의 배수일 때는 200이 나오고 3의 배수가 아닐 때, 즉 3K-1일 때 24가 나오고 3K-1일 때 90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최대값,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200이고 최대값이 24죠. 그래서 두 개 더해서 224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한 문제 풀게 되는데요. 이 수열이 나오게 되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노가다예요. 일일이 하나씩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힘이 들어도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문제는 쉬운 거 같은데도 계산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특히 요거 어떤 3의 수가 아니라고 할 때는 3K 플러스 1, 3K 플러스 1 요걸로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3K 마이너스 1, 3K 마이너스 2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1, 2, 3, 4 모든 자연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조심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단서를 가지고 일단은 식을 써보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식을 써보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생각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서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9이 뭔지, A8이 뭔지, A7이 뭔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A7이 40이라는 걸 아니까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냐 3의 배수이냐 이걸로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A6 여기까지 이제 식을 한 번 더 써봤는데 또 중요한 건 이제 A8을 구하기 위해서 요 식을 썼는데 A6이 뭐냐 A6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역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문제가 이제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학은 어쨌든 깊이 있게 자꾸 파고들어야 돼요. 파고드는 순간 내 실력은 월등하게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수학 문제 풀어나가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